저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또 거기에 대안을 해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또 가정 중심의 성교육을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거기서 또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지만 그중에서 10대 임신, 낙태, 성범죄 등은 아이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이 속하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제공돼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나 교육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성교육은 생물학적인 접근, 즉 사춘기에 일어나는 성적 발달, 성관계, 피임 방법 등 지식 전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신체의 중심이 되다 보면 건강한 가족과 가정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숙한 성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유네스코에서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간주를 하고 있고 자기 성리화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는 저속한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메인 보수적인 성교육, 미숙한 성교육, 그리고 왜곡된 사상주입이 목적인 저속한 성교육을 보완하는 성숙한 성교육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교육은 먼저 올바른 윤리, 가치관, 확립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성차 바탕으로 된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또 1대 다수 혹은 일성의 강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중심의 성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교육으로서 소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과 가정 문제의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정 중심의 성교육을 논하기 전에 저는 논문 제1장에서 섹스 에듀케이션과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섹스와 섹슈얼리티는 똑같이 성 이렇게 번역을 되는데요. 이 둘은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섹스 에듀케이션에 나오는 이 섹스, 이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하나의 것이 두 개로 나눠진다, 분리된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러한 어원으로 생각을 할 때 생물학적인 남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본래 섹스 에듀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섹스에도 다른 단어가 성행위,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또한 두 개의 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위대한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행위, 이 섹스도 숭고하고 가치롭고 아름다운 행위로서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섹슈얼리티란 무엇인가인데요. WHO에서는 성적인 모든 것,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요소, 사상, 가치관, 성적인 욕망, 그 모든 것을 섹슈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좀 약간 해석도 다르고 좀 애매모호한 개념인데요. 이 섹슈얼리티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섹슈얼리티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기구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만 미래 세대의 문화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글로벌 성혁명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성교육입니다. 이러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동성애, 소아성애 이러한 모든 섹슈얼리티를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변든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성교육, 즉 섹스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정과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차, 이 섹스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성별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 중심의 성교육, 이것은 목적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고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기 위한 것, 그것이 양성의 변든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중심의 성교육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부모가 제시하는 올바른 성별 역할, 이것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교육 주제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건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결혼 의식이라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본연적인 현상으로 시작됐을 것입니다. 결혼의 가치를 두고 결혼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족의 출발을 축하하는 그런 행위는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명백한 차이입니다. 과거 5, 60년 사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지만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인류 역사는 어떤 민족이든 신앙 전통 속에서도 결혼과 가족을 아주 가치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러 이 앞에 전통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서 불러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입양된 아이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형태는 어디까지나 아동의 복지,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가족 형태로 세부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혼이 정당화되고 동거, 다자성애, 돈성애, 그리고 난자, 존자 기준, 그리고 대리모 등 제3자의 보조 생식 기술까지 동원해서 임신, 출산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아동의 권리, 아동의 복지보다는 성인의 욕구가 우선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가족의 등장과 더불어 성이라는 말에는 더 이상 윤리, 도덕, 책임, 헌신 이런 키워드보다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말로 추락했습니다.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는 인간의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없어져야 되는 나쁜 제도다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죠. 모든 인간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뿌리였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구속과 집착의 산물로 여기면서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많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이지만 가정 중심의 성교육에 있어서는 이 가치를 반드시 되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땐 신앙과 전통 문화 속에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유대교 결혼 의식과 한국의 전통 혼례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이슬람의 뿌리 종교이면서 그 가르침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 전통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의 법과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기드신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성함, 봉헌, 헌신 이런 말입니다. 두 남녀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결혼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리고 부부가 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자녀를 낳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무이고 축복이고 또 책임이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9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통파 유대인들의 이혼율은 불과 3%에 불과를 하고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의 자녀를 둔 다산가정이 많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체가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그들의 낮은 이혼율과 다산의 비결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고 순결, 결혼, 가족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유대인은 알지만 저희들도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 혼례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두 남녀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고 양과 음을 상징하는 우주의 만남이자 양쪽 집안의 만남, 결속의 자리로 여겨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 순서에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천지신명, 그리고 육신의 부모, 배우자에 대한 맹세를 담은 삼세 전신, 그리고 남녀는 결혼을 통해 나이나 신분을 초월한다라는 변등 전신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자손이 번식되고 가문이 번영한다. 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결혼식 그리고 한국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유산으로 곧 간직해온 결혼 의식 속에는 남녀는 하나가 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고 주변 공동체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과 가족을 아주 신성시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그리고 현대적인 가족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러 통계를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임감이 있고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그리고 그 부모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섹슈얼리티 교육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많이 희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교육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는 부모가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선별 역할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는 태어나면서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각각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음이 아닌 똑같이 가치로운 존재다. 그렇게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3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녀라는 것은 태아 때부터 명백한 선별 차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후천적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또 트랜스젠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학교나 언론에서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기 전에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간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남녀 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성,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녀를 품어주는 사랑, 이것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인성의 기초가 되고 따뜻한 가정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커서 세상에 대한 도전심과 모험심을 키워줍니다. 이 2가지의 요소가 잘 어울릴 때 자녀는 올바르게 양육되고 또 부부 역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훗날에 갖게 되는 남성성, 여성성에 지대한 역할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는 짝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성차, 이 섹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바뀔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섹스가 기반으로 돼서 만들어진 젠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또한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요즘은 이 젠더를 없애자, 남성스러운 여성스러움을 없애자라는 추세에 있지만 이 젠더는 훗날에 그 아버지다움, 어머니다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 결론 부분에서는 122페이지의 섹슈얼리티 교육과 가정 중심의 성교육의 차이점을 도표로 실어놨습니다. 먼저 성관계의 목적은 쾌락 중심이 아닌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간주가 돼야 되고 이 성적 선택권의 문제는 삶의 통찰력이나 또 인내심,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는 성적인 그 욕구를 해소하는 것보다 미래의 가족을 위한 기다림의 가치를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는 결혼 후 배우자와 가정에서 올바른 때와 상대와 장소에서 누렸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순결, 절제 이런 개념이 이미 죽은 말이 된 지가 오래됐지만 최근 영국이나 미국 연구에서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킨 부부가 또 결혼 후에 부부관계의 행복도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의 긴 인생을 놓고 기다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의 주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목적지로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목적지로 잘 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남녀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선별 역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중심의 성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녀의 지적 정서적 수준에 맞는 1:1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이 점을 정말 많이 실감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할 때 지속적으로 성과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대화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부모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자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가정 중심의 성교육을 실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논문은 참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육성하게 될 것이고 부모 역시 성교육을 실천하는 부모 역시 행복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름답고 가치로운 성에 대해서 자녀에게 얘기를 하려면 부부가 진정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정말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는 100명의 교사의 말보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교육된 아이들은 훗날에 당연히 준비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도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각해지는 이 젠더 간, 세대 간 갈등 역시 가정 중심 성교육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과 책임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대 간, 성별 간, 이웃 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배우고 이것을 또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부모, 부모, 손주 이렇게 3대가 함께 올려 사는 이상적인 가정이 그런 가정이 기준이다. 이렇게 한국의 대가족 문화는 오랫동안 이런 전통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한 가정 안에 저부모가 계신다라는 것은 과거 그리고 부모가 있다는 것은 현재, 아이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아이가 커서 도덕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죽소체인 가정에서 인간은 원만하게 성장할 때 사회로 확대된 이웃사랑, 인디애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신기하고 놀라운 점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우리 오빠, 우리 여동생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단골집 사장님을 언니, 엄마, 이모 그렇게 가족을 부르는 호칭을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족주의 그리고 가족 확정성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K가족의 대가족 문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대가족 문화를 가족 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후세대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쌍의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성, 결혼, 가정, 가족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혈통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에서 유로 변해갑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았던 혈통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섹스를 통해 완성하게 되고 또 실체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잔정 행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결혼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과 결혼과 가족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꽃이고 또 앞으로 인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모든 기범의 출발점이 성과 결혼과 가족의 올바른 선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담은 이 가정 중심의 성교육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가족 해체를 극복해 나가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